네, 전기차 캐즘 돌파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평가는 사실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방향성 이분과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이한나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뭐 수급적으로 보면 연기금이 2차 전지를 좀 담고 있더라고요.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사실 뭐 최근 연기금이 다 왔다기보다는 한 6월 정도부터는 6월 말 그리고 7월 정도부터는 좀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분위기였었고요. 아무래도 섹터 수익률이 바닥이었습니다. 워낙 한 1년 반, 2023년 하반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가가 좀 급락을 했었고 오랫동안 쉰 상황에서 저희 이제 트럼프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불확실성에서 일부 해소되는 부분들이 저희 상반기 중에 조금 등장을 하다 보니까 네. 뭐 그 해소됐던 부분들이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사실은 정책이 발표가 됐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트리거가 돼서 전체적으로 이제 섹터 수급에 의한 이제 상승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관이 매수를 할 때는 어떠한 뭐 업황의 변화의 흐름을 감지하고 움직인 것인가 이렇게도 이제 유추하는 분들 계신데. 그럴 수는 있죠. 예. 그렇지만 이게 대부분 보시면은 담은 종목들 중심으로 봤을 때 대기업 중심이기는 합니다. 네, 대기업 중심이고요. 예. 저희가 2023년이나 뭐 이럴 때 한창 2차 전지주 이제 급등했던 시기에 많이 갔었던 그런 소재주보다는 한 내년, 내후년까지 바라봤을 때 조금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 그리고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기업,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많이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트리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수급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가장 큰 트리거는 아무래도 수급이었던 건 맞고요. 예. 하지만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이라든지 뭐 중국과 미국의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쪽에 중국 제재가 좀 강해진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로 조금 다가오면서 북미 내에 이제 공장이 있고 그로 인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는 좀 담아도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수급이 저가의 매수세에서 그친다고 하면 이게 단기적인 반등에서 그칠 텐데 그 이후에 지금 환경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주셔서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는 캐즘 구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니 2차 전지주가 다른 쪽의 배터리 납품을 좀 대안으로 찾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외에 ESS가 가장 클 것 같고요. 로봇 같은데 뭐 군사용 드론 같은데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요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물론 2차 전지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건전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공급이 가능한 거고요. 물론 어떤 제품에 넣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요구되는 스펙들이 다르긴 한데 지금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중에서는 ESS가 단연 돋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미국 안에서는 대부분 ESS 2차 전지 쪽에 점유율을 이제 CATL과 BYD 중심으로 해서 테슬라형 점유율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이 움직임이 사실 바이든 정부 때도 ESS 관련된 부분은 국내 2차 전지주들한테 기업들한테는 수주가 없었어요. 테슬라는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제재를 아무리 해도 그들의 가격이 훨씬 저렴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가장 큰 시그널이 됐던 게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ESS 수주를 준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조금 큰 트리거로 좀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안에서는 ESS 데이터 센터용 이제 수주가 조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부분은 이제 테슬라가 많은 부분을 점유를 하고 있는데 중국 쪽 2차 전지 제외하고 지금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정말 마지막으로 SK온까지는 전부 다 수주가 늘어났다 보니까 이제 시작이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은 되어 있고요. 예. 네, ESS는 그런데 사실 뭐 로봇이나 드론 쪽을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건 아직 수요의 너무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ESS는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화된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2015년, 16년 이후로 좀 빼앗겼었던 그 점유율을 북미 중심으로 해서 다시 회복해가는 이런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는 반면에 이제 아직 다른 쪽은 수요가 좀 부진하긴 하지만 향후에 이제 기술적으로 올라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확장될 수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워낙 덩치로 봤을 땐 ESS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 이 시장을 어떻게 장악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중국 쪽으로 이제 수주가 갔던 게 우리나라로 돌아오고 있는 이런 흐름들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리포트에서는 탄산 리튬 가격 급등이 불편하다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시장은 탄산 리튬 가격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환호하는 분위기였는데 왜 정반대로 보셨을까요? 사실 그 이야기를 썼던 건 제가 8월 정도였어요. 네. 근데 지금 이미 떨어지고 있죠. 다시 탄산 리튬 가격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게 단순히 정말 우상향하는 탄산 리튬 가격이 우상향하는 그림이 아니고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여전히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이게 투기성 수요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급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좀 탄산 리튬 가격 상승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이 올라가는 부분은 좀 불편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좀 리스크적인 신호를 드렸던 거였고요. 예. 그게 아무래도 이제 CATL이 워낙 이제는 큰 리튬 광산, 이제 톤당 거의 10만 톤, 탄산 리튬 기준으로 10만 톤 정도 되는 부분이 9월 30일까지 좀 생산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이게 구조 조정이 일어나면 결국에는 공급이 좀 부족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분위기에서 급등을 했었는데 예. 그 공급을 빼도 공급 과잉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추세적으로는 하향 안정화로 봤던 거였고 예. 지금은 다시 조금 하락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포트를 작성하시고 나서 시황의 흐름까지 맞추셨네요. 탄산 리튬 가격의 흐름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탄산 리튬이 공급 우위가 아니라 수요 우위여서 수요가 많아서 건전하게 올라간다면 그건 좋은 신호지만 이건 투기에 의한 가격 반등이었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디에 좀 주목을 해야 할까라는 포인트입니다. 앞서서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이제 변곡점으로 작용을 하게 될까요? 사실 15차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2차 전지, 국내 2차 전지 쪽은 조금은 비중 축소로 지금은 들어갈 시기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예. 그렇지만 제가 이걸 추세적으로 비중 축소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이유는 2026년 정도가 되면 글로벌 EV향 2차 전지 쪽 플레이어들도 많이 재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미국 쪽에서도 중국 제재 정책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쟁력에서 살아남는 기업 중심으로는 굉장히 큰 폭의 그런 외형 성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건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15차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전기차나 2차 전지 뭐 이런 쪽에서 중국 쪽에서 구조 조정이 좀 일어났었어요. 예. 근데 여전히 장기 성장 축으로 그린 산업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걸 말씀드렸던 거는 10월부터는 구조조정 때문에 지금까지 중국 쪽에 대한 CATL이라든지 BYD 이런 관련주들이 급락을 좀 했었다면은 네. 장기 성장축 얘기를 얘기가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되고 다시 성장으로 가는 이런 대외 환경이 조금 이루어질 것 같아서 지금 최근에는 국내 2차 전지가 너무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요게 이제는 중국 쪽에서 15차 5개년 계획의 초안이 10월에 발표가 되고 그러면 약간 섹터에 대한 이런 외국인들의 롱숏 분위기가 조금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요거를 이제 기업별로 좀 선별해서 비중을 가져가야지 네. 정말 2차 전지 다 좋을 때는 저희 다 박스로 대부분 가져가시잖아요. 그 걸쳐 있는 종목까지 다 네, 맞습니다. 같이 움직이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군요. 이런 시그널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 선별하는 능력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최선우주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당연히 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뭐 LG 화학 같은 이런 LG 계열의 기업들이 지금 뭐 4680부터 차세대 배터리부터 ESS 전부 다 지금 점유율을 크게 가져가고 있고요. 고객사도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추세적으로 저희가 롱레인지 기술에 있어서 경제성을 이제 전기차 기업들이 마련을 할 수 있어야 다시 캐즘을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기술이 건식전극 공정입니다. 이 건식전극 공정에 있어서 중요한 건식 도전제 수주가 기대감이 좀 있는 나노신 소재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체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LG엔솔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별해서 볼만한 종목들 먼저 체크해 주셨고, 저는 이제 8월에 내신 레포트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사실은 앞서 말씀 주신 종목들 위주로 아마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대응을 하실 텐데, 나노신 소재에 주목을 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2차 전지주와 좀 차별점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다른 2차 전지주들 소재 기업들 보시면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적자만 보지 않으면 실적이 컨센 상회다 막 이러면서 갑자기 좋아하는 그런 때가 돼버렸잖아요. 사실은 수요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는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앞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을 나노신 소재가 좀 보여주고 있고, 나노신 소재는 지금 미국과 폴란드 공장이 항상 문제였었어요. 폴란드 공장은 여전히 수요가 좀 없긴 하지만 미국 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가동이 시작이 돼야지만이 좀 적자폭을 줄일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증설을 해놓고 가동을 못하고 있다가 2분기 때부터 가동률이 올라왔는데 굉장히 빠른 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는 영업이익 6%, 영업이익률 6%를 기록을 했고, 이게 이제 가동률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외형 성장이 이루어지면은 하이 싱글 정도의 영업이익률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노신 소재의 주가를 눌러왔던 그런 폴란드 공장과 미국 공장에 대한 가동률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돼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다른 소재들 대비해서는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건식전극 공정이에요. 거기가 비용이 절감이 돼야지만이 저희가 언제까지나 소형과 스탠다드 레인지 옵션만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기차 기술이 롱레인지까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으려면 요 건식전극 공정이 조금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요 부분이 지금 북미 주요 고객사 중심으로 해서는 응급할 물질 건식전극 공정 대량 양산이 내년부터 조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보이고 있고요. 거기 관련돼서 건식도전제 인증을 받은 기업이 일본에 도입하려고 우리나라에 나노신 소재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수주가 조금 가시화되는 분위기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첫 번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전지주를 고를 때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를 잡는다면 건식 전극 공정이 되겠네요. 그걸 활용하는 기업, 그리고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소재를 넣어주는 기업,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나노신 소재 일단 목표 주가 8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실적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1분기 때까지 적자였습니다. 2분기 때 OPM 6%가 이제 기록을 했고요. 3분기 때는 하이 싱글 정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저희 북미 공장 가동이 거의 한 달 반 정도 만에 거의 50% 가까이 가동률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3분기 때는 이 가동률 증가폭이 굉장히 좀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CNT 중심으로 이러한 이제 미국 공장 가동률, 그리고 국내 공장의 오창 공장에서도 응급할 물질 쪽에 CNT로 들어가는 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쪽이 4680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도 지금 독점적으로 CNT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와 미국 중심의 가동률 중심으로 3분기 때는 영업이익률 상승폭이 조금 더 클 것이다. 거의 하이싱글 정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2차 전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2차 전지는 역시 이분이시네요. 유한타증권 이한나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